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제가 요실금의 질환에 대해서 원인부터 치료까지 주로 제 콘텐츠에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방광염과 또는 과민성 방광과 절박성 요실금, 크게 방광염증과 요실금 질환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광염은 많은 여성들이, 특히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병원에 오게 되는 흔한 염증 중에 하나입니다. 방광염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흔한 균은 항문 근처에 살고 있는 대장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장균들이 성관계라든지 또는 적절치 않은 위생 상태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요도 입구가 바로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있겠습니다. 특히 잠자리 전후에 성기가 밖으로 나와서 항문 근처에 묻혔다 다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증상으로는 요도부위라든지 소변 볼 때 따끔거리거나 이상한 감각이 있거나 불편감이 초래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자주 소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면서 못 참을 것 같고 봤는데 금방 또 가고 싶은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심한 경우에는 눈으로도 보이는 혈뇨라든지 소변 색깔이 변했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환자가 오시게 됩니다. 병원에 오시면 간단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우리 소변 안에 있는 백혈구라든지 적혈구라든지 또는 염증 반응 때 나타나는 그러한 성분을 쉽게 확인을 하고 증상이나 여러 가지로 미루어서 우리가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항생제를 주사로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3일이나 5일 정도의 항생제 투여로 바로 회복이 됩니다. 물론 일부 여성에 있어서는 균의 종류가 지금 말씀드린 대장균 외에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균에 감염이 됐을 때 항생제가 적절히 선택이 되지 않고 환자분이 약을 좀 빼먹는다든지 하면 잘 맞지 않거나 만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에 있어서 젊은 여성들은 약 챙겨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으니까 적절히 치료만 하면 그 자체가 완치되는 그러한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광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의 일단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환자분의 신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수분 섭취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안 되는 상태. 저만 해도 이제 뚱뚱해진 게 콜라를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탄산음료를 좋아하는데 탄산음료와 물은 다른 겁니다. 물론 수분이 함유는 되어 있지만 물도 충분히 같이 마셔줘야만이 방광에서 소변이 충분히 배출이 되면서 농축되어 있는 소변이 있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또 날이 더우면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건강하지 않은 내 신체 상태에서 물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당연히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환자분들 중에는 대부분 이러한 증세들이 성관계 후에 발생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관계를 하다 보면 질염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있는 대장균이나 기타 피부에 있는 균들이 방광 안으로 들어가서 방광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질염균보다는 항문 주위에 피부에 존재하는 균들이 많은 점을 볼 때는 우리가 잠자리 전후에 환자분이 세정을 한다든지 좀 준비된 잠자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시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하나의 예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점과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와서 바로 치료를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도 증상이 회복되면서 본인의 업무라든지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광염이 특히 절박성 요실금으로 갈 수 있느냐? 복압성 요실금은 관계가 없고요. 절박성 요실금은 과민성 방광의 다음 단계로 우리가 지금 말한 증세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염증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염증이 있으면 방광염이고요. 균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소변이 자주 마렵다, 못 참겠다, 특히 밤에도 심하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과민성 방광. 실제로 그렇지만 화장실을 가다가 내가 화장실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실수를까지 하는 경우는 절박성 요실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방광염이 잘 낫지 않고 또는 자주 재발하다 보면 방광벽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벽에 변화가 오게 되면 만성 방광염, 방광 그 점막이 깨끗하지 않고
변성이 되면 그 부분의 어떤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조금 방광이 찼어도 마치 다 찬 것처럼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에 영향을 주는 결과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으로 갔다가 실제적으로 소변을 흘리게 되는 절박성 요실금으로 병원에 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변에 균이 없다. 이건 방광염이 아니고 그 후에 발생한 다른 병이다 하면 거기에 적절한 방광을 조절할 수 있는 신경 관련된 약물을 쓰면 많은 환자들이 호전이 됩니다. 물론 일부의 환자에 있어서는 물리치료라든지 자기장요법이라든지 방광에 보톡스를 넣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더 복잡한 치료를 요할 수도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만성적으로 가고 나중에 과민성 방광에서 절박성 요실금이 되더라도 환자 치료를 적절히만 한다면 또 환자가 잘 순응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그렇게 많이 힘들게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산부인과나 또는 비뇨기과에 많은 수를 차지한 방광염과 기타 과민성 방광과 또 절박성 요실금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방광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자신만의 예방책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에게 자주 오는 방광염, 그렇지만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방광염과 요실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